이제 2024년 대비 임용고시 일반사회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순서는 경제학부터 들어갑니다. 각 과목 수업하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3년 올해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해설. 전공의 9번 문제, 경제학은 3문제가 나왔고요. 3문제, 4점짜리 3문제가 나와서 큰 비중은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함정은 있었어요. 전공의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10분위 분배율이 나왔는데요. 10분위 분배율은 10분위에서 10분위,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 로렌츠 커브, 그 다음에 진위계수. 자, 여기까지는 출제가 되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10분위 분배율은 기수적인 표현, 숫자로 나타내고,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얼마나 가깝냐에 즉 서수적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진위계수 역시 기수적으로 나타냅니다. 10분위 분배율은 가장 쉬운 말로 어떻게 하는 거냐? 가장 잘 사는 사람부터 순위를 매기고 가장 못 사는 사람들부터 역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분모가 가장 잘 사는 사람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 그러니까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이 분모가 되겠고,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이 분자가 돼서 10분위 분배율의 어떤 값을 결정하는데 0에서 2의 값을 갖습니다. 0에서 2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러한 계층별 소득 분포 자료에서 니은을 디귿으로 나눴다. 이게 뭔가요? 니은을 디귿으로 나눴다. 뭐가 분자예요? 니은이 분자고 디귿이 분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에 들어올 말은 최하위 40% 계층의 소득, 디귿에 들어올 말은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걸 바꿔 쓰시면 틀려요. 네, 이거 10분의 분비율이고요. 자, 그것이 더 나아가서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를 사용한다. 설명할 건 많은데요. 이건 수업 시간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로 안에 니은 디귿 최하위 40%, 최상위 20% 됐죠? 네, 됐습니다. 10분위 분배율 값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10분위 분배율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걸 로렌츠 곡선으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멀어진다.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그렇죠?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 즉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즉 10분의 분배율이 작아진다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진다면, 진위계수 값이 커진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건 이제 자, 소득 분배 상태가 불균등할 때, 악화될 때에 여기에 기억 가로 쳐놓고 10분위 분배율이 어떻고, 로렌츠 곡선이 어떻고, 진위계수가 어떻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조금 좀 난이도를 좀 툭 떨어뜨렸어요. 자, 리을이 뭔가요? 리을 역시 진위계수. 자, 진위계수가 작아지면 진위계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10분위 분배를 그대로 기하학적으로 옮겨놓은 것이 로렌츠 곡선인데요. 로렌츠 곡선은 단점이 뭐냐면 대각선으로 갈수록 소득 분배가 공평하다. 이건 될 수 있는데, 되는데 이게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하고 이 로렌츠 곡선이 겹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나라를 비교를 하려고 해요. 10나라의 부의 분배 상태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나라가 삐꾸가 나서 전체적으로 막 관통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지니 코에피션트, 지니 계수인데요. 지니 계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가장 쉽게 제가 지니 계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각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면적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니 코에피션트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니 개수의 값이 작을수록, 지니 개수의 값이 작을수록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자, 이 값 전체 값이 작아지려면 얘가 점점 작아야 되니까 이 면적이 점점 작아지려면 대각선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 상태가 공평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균등하다, 공평하다. 그렇죠? 균등하다, 공평하다. 이거 드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야? 이 4점짜리 문제는 우리 지스쿨에서 경작을 배우셨다고 하면 정답을 쓰는데 정답을 못 찾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 수험생 중에 0.33으로 1차에서 떨어졌는데요. 이것을 잘못 썼어요. 왜 잘못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배웠을 테고 했는데 이제 복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스쿨에서 임용 4년 차인데요. 다른 데 있다가 와서 4년 차인데 뭐 아직 크게 뭐 학생 수가 많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단과반을 들은 경우에는 단과로 모든 것이 커버가 안 돼요. 기출문제 문제풀이 반만 들었다, 파이널 모의고사만 들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강료를 11년으로 나누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취약한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탑을 쌓아나가려면 기초부터 탄탄 어느 한 정도 빠진 그 벽돌로 쌓는다고 치면 벽돌이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탄탄한 탑이 되려면, 그렇게 하면 올해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만약에 우리 이제 우리 뭐 고향 아버지가 저 고향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친구가 기본 이론반을 들었고 문제풀이반을 들었어요. 만약에 다 들었다면 지금 합격해 있죠. 네, 합격해 있어요. 아쉽습니다만은 떨어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요. 계속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법시험 구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빛을 보잖아요. 뭐 대기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올해 기죽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물론 뭐 1년이라는 그 긴 수험 기간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제가 무조건 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거의 뭐 무조건 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어요. 정부 규제가 어느 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총비용은 오염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 산업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환경오염 산업, 오염 배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외부 불경제 효과, 그렇죠?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서 피해보는 계층이 있다. 예전에는 외부 비경제 그랬습니다. 시장 실패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오염 배출 기업이 즉 오염 배출 저감 비용, 즉 오염 발생량을 줄이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오염 배출량에 의해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한계 피해 비용, 마지널 디마직 코스트.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외부 한계 비용이라는 책도 있으니까요. 그건 출제를 내는 문제 푸는 건 똑같습니다. 출제를 내는 그 교수의 그 용어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따라서 외부 한계 비용, 한계 피해 비용이 DMC가 3.2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저감 비용, 기업이 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은, 한계 저감 비용은 함수는 300 마이너스 3.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기억이 뭐냐면 이 기업이 아무런 제한 없이 오염물질을 저감하지 않은 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자, 사적 한계 비용만 적용시키겠다는 얘기죠. 정부 규제가 없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때의 오염 배출, 그 다음에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뭐야? PMC가 아니라 SMC를 적용해 사회적 한계 비용을 적용했을 때도 정부가 규제를 했을 때에, 그렇죠? 규제를 했을 때에 어떤 그 두 정책을 비교하라 이겁니다. 두 정책을 비교해라. 기억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는 과다 생산이 되면서 오염 배출량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때 오염 배출량이 얼마인지 쓰시오.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시행할 때 어때요? 사회적 총비용 SMC 외부 한계 비용을 적용시켜라.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때요? 오염물질 저감 비용에서 기계를 돌려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기업과 비교해서 사회적 총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완벽해집니다. 한계 저감 비용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한계 저감 비용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한계 저감 비용. 그러면 한계 저감 비용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그 비용이 0이 될 때까지 생산하니까 기업은 100단위의 어때요? 생산량이 100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단위만큼 오염물질이니까 이게 이제 오염물질로 주어져 있으니까 오염 배출량이 100단위가 되겠습니다. 100단위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요. 그다음에 정부가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한 수준으로 오염 배출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어때요? 두 개. 이 직선과 이 곡선과 이 곡선이 같아지는 요점에서 이것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염물질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 배출량은 50이 되겠습니다. 50. 이랬을 때 사회적 총비용은 지금 기업이 오염 배출량을 100만큼 배출했을 때의 사회적 총비용은 두 개를 합한 비용인데 사회적 총비용은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따라서 2분의 1, 그렇죠? 윗변 100, 그렇죠? 높이 300 해서 15,000이 되겠습니다. 15,000.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오염 배출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사회적 총비용은 어떻습니까? 이때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제 외부 한계 비용하고 오염물질 저감 비용하고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외부 한계 비용 이렇게 익숙해서 사회적 총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MDC, MAC. 다시 보겠습니다. 한계 저감 비용. MAC.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2분의 1 삼각형 요면적이죠? 요면적. 그죠? 요면적. 외부 한계 비용 2분의 1 50 곱하기 150 요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저감 비용
저감 비용은 역시 좀 내려볼까요? 즉 요거거든요. 자, 요거 지금 요거는 뭐야? 지금 같이 들어오지 않네. 그림이 좀 줄여. 조금 더 올려. 같이 들어오는 이 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을 여기까지만 배출하는 거죠. 즉 결국에는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 그러면 어때요? 자, MDC가 요 부분이고 하나는 어때요? 하나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그러니까 2분의 1. 그렇죠? 요거 150, 300 곱하기 50. 그렇죠. 같은 거죠? 바꿨어. 그 계산을 했더니 이거만큼 적었죠? 요거만큼 적었어요. 그래서 11,250. 그래서 3,750만큼의 어때요? 사회적 총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하등 뭐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이론인데요. 케인즈 이론. 항상 비례세가 잘 안 나오는 문제가 됐다가 제가 비례세 굉장히 많은 여러 개를 제가 우리 경제학 책에 보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부터 제가 난이도를 조절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IS 곡선에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비례세가 나와 있는 부분 1-C, 1-T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많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균형 국민소득은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냥 갖다 균형 국민소득은 0.75. 자, CIG를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IG 그대로 집어넣고 0.75Y 4분의 3Y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고 그대로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대로 숫자 집어넣으면 되니까 따라서 균형 국민소득이 400이 됐어요. 자, 지금 현재 균형 국민소득이 400이고, 안 나왔나? 안정고용 국민소득이 안 나왔나? 안 나왔네요. 자, 네요. 지금 400이 됐습니다. 좀 같이 볼게요. 400이 됐고요. 이건 그대로 집어넣는 문제 4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균형 국민소득이 균형일 때, 균형 국민소득이 균형일 때 T가 얼마인지 쓰고 이때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구하시오. 자, 400에서 세금이 그죠? 국민소득의 세율 그죠? 자, 세율 직접 세율. 그러니까 T가 0.1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따라서 조세 수입이 80이 되겠어요. 근데 조세 수입이 80이 균형 국민소득이 400일 때 조세 수입이 80인데 여기에 정부 지출이 80이라 그랬으니까 자, 세입과 세출이 같죠? 그러니까 균형 재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상태는 균형 재정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균형 재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뭐 틀린 분들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번 정부가 목표 국민소득 수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목표 국민소득을 600이고 지금 현재 균형 국민소득이 400이고 400이고 목표가 600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지출 곱하기 정부 지출 승수죠. 자, 이걸 X로 놓고 곱하기 정부 지출 승수. 수가 이것이 GDP 갭만큼 2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0이 나와야 되는데 왔다. 너무 쉽다. 1-0.75분의 그렇죠? 1 해놓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 0.75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3. 1에서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해서 4 이렇게 넣고 풀으면 자, 다 틀립니다. 그래서 50 그러면 시험 쳤을 때는 자, 확실해, 완벽해, 틀린 데가 없어. 자, 떨어집니다. 자, 떨어져. 그래서 제가 정부지출 순수를 4단계까지 제가 전부 우리 책에 보면 선생님 이거 올해 책이잖아요. 작년 책에 있다는 얘기죠. 작년 책에. 그래서 하면 2.5가 되겠습니다. 2.5. 그렇죠? 2.5. 그러면 정부지출 승수가 2.5니까 2.5 곱하기 x를 해야 2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80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을 80만큼 증가시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600이라는 고용자 국민소득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균형 국민소득이 400인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80만큼 증가시키면 80 곱하기 2.5에서 목표로 하는 600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200 플러스 200이니까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교시는 이 기출문제로 항상 기출문제로 대체를 할 건데요. 사회문화와 사회과 교육론은 뭐 교과서에서 너무 그대로 나눈 것들이 많아서 그것까지 필요한지는 제가 진도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 법학개론, 경제학, 법학개론, 정치학은 뭐 책하고 뭐 관련 없이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항상 첫 시간에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을 뭐 길게 해봐야 또 매년 하던 거여서 짧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고 잠시 쉰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경제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학 책은 잠깐 소개를 하면요. 올해 경제학 책은 요겁니다. 올해 경제학 책이 이건데요. 작년 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올해 기출문제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좀 빼고 해서 작년 책 가지고 공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약간 오타 수정한 거 있고, 그 다음에 2023년 기출문제에서는 뭐 첫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름해도 되니까 뭐 크게 카페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특별히 작년 책으로 해도 크게 큰 흐름에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